예. KT 사장님과 LG 플러스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대표님, 저는 이번에 KT의 이 해킹 사태가 사실상 KT의 관리 허술과 그리고 늑장 대응, 은폐 축소 이런 어떤 침해 대응의 총체적 부실이 이런 피해를 가져왔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키사가 지난 7월에 KT의 해킹 정황이 있다라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만약에 조속히 이렇게 KT가 침해 신고를 해서 이 조사를 받았더라면, 그리고 침해 대응을 했었더라면은, 저는 8월에 일어난 소액 결제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막을 수도 있었는데 막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는 LGU 플러스의 홍범식 대표님도 유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LGU 플러스의 상황이 KT랑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소액 결제 피해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동일한 김숙희라고 하는 북한의 대규모 해커 부대에 의해서 많은 자료들이 해킹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왜 침해가 일어났는데 침해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침해는 아니고 유출이어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예. 대표님의 답변 한마디에 따라서 정말 기업에 중차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LGU 플러스가 이제 침해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신고를 안 했는데, 그와 반대로 보안협력업체인 CQ 키사가 키사에 신고한 것을, 그 사실을 밝혀내지 않았더라면은 오늘 이렇게 사장님께서 키사에 이제라도 신고하겠다라는 답변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버텨서 되는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해킹 예방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KT의 해킹 사태, 소액 결제 피해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 과방위 여기에서 긴급 현안질을 했었을 때, 제가 KT도 김숙희에 의해서 해킹을 당했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침해냐 아니냐라고 여쭤봤을 때 대표님께서 침해라고 답하셨습니다. 여기 뭐 영상도 있지만 굳이 틀지 않아도 대표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대표님도 이렇게 보시기에 침해라고 생각이 되는데 KT가 왜 침해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저희들이 이건 침해이기 때문에 신고도 하고 등등 해야 된다,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은, 알게 된 것은 9월 18일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말씀하시는 7월 중순 20일경에, 그때는 저는 뭐 그것을 늦게 알았지만, 그때는 우리 정보보안실에서 침해 사실이 확인 안 돼서 이거를 침해 어떤 신고 또는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하기로 회사라는 조직 구조상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밑에 사람들이 윗분들에게 침해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보고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 각오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조직 구조상의 상황 때문에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을 대표님께서 일찍이 알았더라면 좀 더 잘 대응하지 않았을까. 그날 대표님 얘기하시는 거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도 구조적인 어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저는 이게 그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이 보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뭡니까? 지금 이제 이런 침해 사실이 알려지고 뭡니까? 또 드러나게 되면 이번에 SKT가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유영상 대표님도 나와 계시지만은 4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천억 원의 피해를 받고 그런 상황이 불보듯 뻔히 예상이 되는데 지금 다른 통신사들도 이걸 이렇게 순순히 신고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KT에서 서버를 폐기하는 일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진짜 의도적인 증거 인멸로도 인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과기부가 의도성이 있다라고 경찰에 고발을 했죠. 네, 수사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 수사와 별개로 우리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기부도 뭐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 또한 추가적인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그 두 분 사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현행법이 이제 신고가 있어야만 이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기업의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이 있으면은 정부가 조사가 가능하도록 이제 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고. 네, 예. 최민희 위원장님 발의안의 아, 발의가 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최민희 위원장님도 발의를 하셨고, 그리고 또 현행법은 과기부 장관이 그 자료의 보존 명령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 또한 기업의 침해 피해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네, 그렇죠. 자료 보존 명령은 그렇고 자료 제출 요구는 자료 예, 제출 할 요구는 수 다르지만 보존 명령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KT가 이제 서버를 폐기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LG U+도 서버를 폐기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돼서 한때 기사도 났었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저는 이 부분도 그 범위를 확장을 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과기부 장관이 기업에서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해킹 정황이 있는 것만으로도 자료 보존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련 개정안을 저희 원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기부와 좀 협의를 해서 또 이 과정에서 지나친 또 기업의 영업 정보의 영업 기밀을 침해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입법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리고 유영상 사장님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타이머 좀 멈춰주시고요. 예, 유영상 사장님, 이번에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어보시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게 단일 기업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한 겁니까? 예,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전체 대응도 대응이지만 원인 파악에 뭐 정부에서 합조단을 해서 많이 도와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누가 이거를 했는지 범인을 찾지 못한 상황이고 그런 것까지 치면은 단일 기업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예, 이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류재명 차관님, 좀 명심해서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이 통신사들, 우리나라 기업들을 해킹하는 조직들은 국가급 단체들입니다. 국가급 조직들이고 북한 해커들도 지금 군단급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상대들하고 지금 우리 기업들이 맞서 싸우는데 이걸 기업에만 맡겨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국가급 해커 부대들과 상대해서 해킹에 털리고 그게 발각이 되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맞는데 기업들이 이걸 제대로 신고를 하겠습니까? 기업들이 신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뭔가 네, 의원님.